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회 모의고사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관세법 제239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관세 부과 대상은 우리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제14조에 있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관세 부과 대상을 보실 수가 있겠죠. 관세 부과 대상. 자, 관세 부과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법 제14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수입 물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죠. 즉, 우리가 또 외국 물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수입 물품에는 반드시 다 관세를 부과하느냐? 어떤 전제 요건은 우리가 깔려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수입 물품에도 전제 요건이 우리는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소비 또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이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제 239조에 나와 있는 그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보시면은 세관 공무원이 보세구역 반입 물품을 경품으로 채취하여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봤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내공 물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수입 물품이다. 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 물품이다. 내국 물품 자체는 우리가 관세의 부과라는 부분을 언급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에는 우리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호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행자가 휴대폰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3국 출발하는 자에게 제공해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되면 뭐가 되죠?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하게 되면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관세법 규정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2번, 3번, 4번 보기 외에도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보세구역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 물품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보세 운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생략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보세구역 내에서 이를 재포장, 분할 또는 합병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수작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수작업. 맞는 얘기죠. 세관장이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보세구역 내 작업 보세구역 내 작업 중에서 우리가 해체, 절단 작업. 해체, 절단 작업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에 뭐를 받아야 돼요? 그때는 세관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사항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구역 장치 물품 중 부패, 손상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 승인이 생략된다. 자, 부패했다든지 손상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보세구역 내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세관장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관장의 허가냐 승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론상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의 수식어처럼 또는 어휘처럼 폐기 승인, 그 다음에 견본품 반출 허가, 해체 절단 작업 허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관장의 허가다,
세관장의 승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보수작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번엔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수작업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및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가 있다. 예, 맞죠? 두 번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과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라고 해서 우리가 내국물품과 관련된 정의 부분 있죠. 내국물품. 이 내국물품에서 우리가 보수작업의 결과로 외국물품에 부과된 내국물품, 그래서 보수작업 결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합쳐져 있다면 이것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과 비슷한 것이 하나 있었죠. 보세공장. 보세공장 제조 가공물품. 여기서도 외국물품에 내국물품이 같이 제조 가공이 됐다고 하면 이거를 전체로 우리가 외국물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이것을 같이 알아두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규정이 맞느냐 틀리느냐? 예. 예전에는 맞았어요. 즉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맞았습니다만 현재는 보수작업, 자, 여기서 보세구역 외에 보수작업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 제공 사유에서 이 보세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담보 제공 사유에는 자, 그럼 담보 제공 사유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제공 사유에는 우리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제일 첫 번째가 관세채권, 확보 곤란물품, 수입신고, 수리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 세 번째는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하고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덤핑, 상계, 완세, 잠정조치 시, 여기에다가 신규 공급자, 덤핑 방지 관세, 유예 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감면, 분납, 월별, 그 다음에 기한 연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식재산권, 통관, 보류, 그 다음에 허용 요청 시. 그 다음에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여기서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그 다음에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경우에 담보 제공 사유에는 이 현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세구역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현재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와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 제공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